자연은 유독 한국에게 불공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석유를 중동에 쏟아부었고 중남미의 하얀 황금, 리튬을 묻어줬으며 중국에는 귀하디 귀한 희토리를 잔뜩 부어줬지만 한국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놀라운 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능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 교통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곳에서 미국의 거대 기업이 실패하고 모두가 등을 돌린 하이퍼루프 기술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죠. 그런데 한국팀이 영상 하나를 공개하자 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장 앞장서서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 전문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자원 없는 나라. 한국이 오직 지능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본은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일본 철도회사가 개발한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SC 맥글레브가 시속 603km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죠. 시속 600km 이상으로 달리는 이 열차는 가장 빠른 열차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므로 SC 맥글레브라고 불립니다. 일단 직류로 충전되면 순환하는 DC 전류와 강한 자기장을 영원히 생성하며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어요. 세계 최고속 철도, 일본 기술의 승리. 온갖 찬사가 쏟아졌죠. 특히 도쿄대학의 다케다 교수는 더욱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60년 신칸센 역사의 집약체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경지죠. 하지만 그 무렵 한국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일론 머스크보다 4년 앞서 하이퍼튜브 연구를 시작한 박성호 박사와 그의 팀이 20년간 매달려온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127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시속 1200km의 꿈의 교통수단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저는 리차드 웰슨,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고속철도 공학 교수입니다. 4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죠. 그날 아침 조교 데이비드가 다급히 들어왔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하이퍼튜브로 시속 1000km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또 한국의 허풍이겠지. 시속 1000km? 그런 속도에서는 열과 마찰, 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일론 머스크조차 포기한 기술이야. 사실 저는 한국을 후발주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은 알았지만 그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몇 달 후 제네바 세계 미래 교통 포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다케다 교수가 먼저 공격했어요. 한국은 고속철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습니다. KTX도 프랑스 기술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박성호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잘 믿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 강국, 조선업 세계 1위.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속 500km가 상용화 가능한 최대 속도입니다. 시속 1000km에서는 진공 유지, 열 발생, 진동 문제가 해결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프로젝트들도 모두 이 벽에 부딪혔죠. 30분간 물리학적 근거를 제시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박성호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시속 500km가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하이퍼튜브는 3가지 핵심 기술에 기반합니다. 첫째, 완전 진공이 아닌 아진공 상태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3중 자기장 제어 시스템으로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셋째,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능동형 진동 상쇄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교통 시스템에 접목한다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오송 테스트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캡슐이 빠르게 가속하며 속도계가 800, 900, 그리고 마침내 1019km/h를 기록했습니다. 회장의 술렁임이 일었지만 다케다 교수가 반박했어요. 축소 모델 실험일 뿐입니다. 실제 크기에서도 가능할까요? 이미 5km 실제 크기 트랙이 완성되었고 사람이 탑승 가능한 캡슐도 제작했습니다. 박성호 박사의 답변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속 1000km에서 극심한 진동이 발생할 텐데 승객이 커피도 마실 수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호 박사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10년 넘게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하이퍼튜브 캡슐 내부에서 테이블 위 커피잔이 시속 1200km에서도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케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공장의 나노미터 정밀 기술을 응용한 능동형 3차원 진동 상쇄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발언이 끝나고 제가 최종 의견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제가 한국을 부정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40년간 우리는 더 밝은 촛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저 한국인들은 조용히 전구를 발명해냈군요. 한국의 하이퍼튜브는 교통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입니다. 제 발언 후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대표단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전에 무시당하던 그들이 이제는 주목의 중심이 된 것이었죠. 한 달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해 오송 테스트 시설에서 직접 하이퍼튜브에 탑승했습니다. 시속 1200km로 달리는 동안 어떤 진동도 느끼지 못했어요. 테이블의 커피는 정말 고요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진정한 혁신입니다. 제가 감탄하자 박성호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교수님의 1995년 논문이 우리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과거 지식 위에 세워지는 법이니까요.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특별한 접근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조선, 생물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융합했어요. 특히 인간의 균형 감각을 모방한 바이오닉 제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양쪽 장점을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데 익숙하죠. 한편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JR 도카이 사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것이었죠. 다케다 교수도 한국을 다시 방문한 후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결국 한일 하이퍼튜브 기술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안전기술과 한국의 혁신기술이 만나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027년 말 서울에서 부산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테스트에서 걸린 시간은 정확히 18분. 기존 KTX의 2시간 52분과 비교하면 혁명적 변화였어요. 박성호 박사 팀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진동도 소음도 없고 마치 정지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성공 이후 전 세계에서 하이퍼튜브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유럽연합, 심지어 하이퍼루프를 포기했던 일론 머스크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가 시도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융합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한국은 하이퍼튜브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세계와 공유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기술은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박성호 박사의 말처럼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채택했어요. 이런 접근법으로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죠.
전 세계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어요. 에너지 효율 95%, 탄소 배출량은 비행기의 110 수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은 국가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도 세계를 리드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국은 빠른 추격자가 아닌 혁신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한국의 융합기술 철학은 전 세계 기술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박사는 회상합니다. 10년 전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될 뻔했을 때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것을 해낼 것인가? 그 믿음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조롱을 견뎌낸 20년간의 여정. 그 끝에 한국은 세계 교통의 미래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끈기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이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차세대 하이퍼튜브로 시속 1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와 연결되는 통합 교통 시스템도 연구 중이에요. 박성호 박사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낸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바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8분. 이 꿈 같은 이야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한 나라의 집념에서 시작되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나라.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조선 기술, 심지어 생물학까지 모든 것을 융합해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20년 전 모두가 비웃었던 그 꿈이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세계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꾼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다음 혁신은 무엇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국의 위대한 도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